여러분, 어떤 데이터 시스템이든 그 심장부에는요, 아주 작지만 정말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정보의 기본 단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무리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요, 결국엔 가장 작고 본질적인 정보 조각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. 말하자면 데이터의 DNA 같은 거죠. 자, 그럼 그 DNA라는 게 과연 뭘까요? 네, 바로 속성,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데이터베이스에 고객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그 고객을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정보 조각들 있죠. 바로 그게 속성이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가장 작은 데이터 단위에서 출발해서 이게 모여서 어떻게 강력한 데이터 모델이 되는지 그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, 가장 작은 데이터 단위입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 속성을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구성 요소로 만드는 걸까요? 데이터 모델을 이렇게 계층으로 한번 나눠볼게요. 제일 위에는 주문 같은 어떤 전체적인 개념, 이걸 엔티티라고 부릅니다. 그 밑에는 주문번호 10523처럼 실제 데이터 하나하나, 이걸 인스턴스라고 하고요.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속성은 그 주문의 주문일자 같은 구체적인 정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.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딱 한 칸에 들어가는 그 값, 바로 그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4가지 환금 규칙입니다. 아무 정보나 그냥 막 속성이 될 수는 없어요. 데이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막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황금률 같은 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이 4가지 규칙이 바로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. 당연히 업무에 필요한 정보여야 하고 기본 키 하나로 값이 딱 결정되어야 하죠.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세 번째, 원자성입니다. 이게 뭐냐면 한 칸에는 무조건 값 하나만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이에요.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이게 바로 잘 정밀된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. 자, 세 번째 주제는 속성의 종류입니다. 이게 또 재밌는데요. 속성이라고 다 같은 속성이 아니에요. 어디서 왔는지,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. 크게 보면 딱 3가지예요. 첫째, 기본 속성. 이건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. 둘째는 설계 속성. 주문 아이디처럼 데이터를 관리하기 편하게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속성이죠. 그리고 마지막, 파생 속성은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총 금액을 구하는 것처럼 다른 속성들을 이용해서 계산해낸 값을 말합니다. 그런데 이 파생 속성은 조심해서 써야 해요. 진짜 양날의 검이거든요.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 편하긴 한데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이걸 업데이트하는 걸 깜빡하면 바로 데이터가 꼬여버리는 겁니다. 예를 들어 고객이 반품을 했는데 주문 총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와,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죠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설계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. 한 사람이 취미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. 이런 다중값 속성을 한 칸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막 우겨 넣으면 절대 안 돼요. 아까 말했던 원자성 규칙을 깨는 거니까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보시는 것처럼 아예 취미만을 위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데이터가 깔끔해지는 겁니다. 네 번째 파트, 역할, 규칙, 그리고 범위입니다. 자, 이제 속성이 뭔지는 대충 알았어요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게 규칙을 정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겠죠? 가장 먼저 속성계의 슈퍼스타죠. 바로 기본키, PK입니다. 이건 뭐랄까? 데이터 한 줄 한 줄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. 절대로 중복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유일하게 딱 식별해주는 값이죠. 다음은 외래키, FK입니다. 이건 서로 다른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마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. 예를 들면 주문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가 고객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가리키면서 이 주문은 바로 저 고객이 한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. 속성 이름을 짓는 거 이거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건 명확성에 대한 문제고 결국엔 소통의 문제거든요. 이름만 딱 봐도 이건 고객 이름이구나 하고 개발자든 현업 분석가든 누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데이터의 품질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? 바로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.
이건 각 속성에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의 허용 범위,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을 미리 딱 정해놓는 거예요. 도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어져 있어요. 데이터 종류를 정하는 데이터 타입, 글자 수 같은 걸 정하는 크기, 그리고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만 가능 같은 특별 규칙, 즉 제약 조건입니다. 이렇게 룰을 정해놓으면요,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문지기처럼 딱 서서 잘못된 데이터는 입장 불가 하고 막아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하지만 데이터 모델링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왜에 대한 답이 바로 함수적 종속성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해요. A를 알면 B를 오직 하나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논리적인 관계,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종속 관계는 마치 사슬처럼 이어질 수 있어요. 보세요. 사원 아이디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부서 코드에 있는지 알 수 있죠. 그리고 그 부서 코드를 알면 부서명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결국 뭐예요? 사원 아이디만 알면 부서명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바로 이런 연쇄적인 종속 관계를 찾아내서 깔끔하게 분리하는 과정이 데이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을 높이는 정교화의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속성이라는 이 작은 단위, 이 디테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. 이게 바로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고 믿을 수 있고 또 깔끔한 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데이터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. 이 기본 원리를 이해했다는 건요, 여러분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정보가 흐르는 길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. 이제 여러분은 어떤 강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으신가요?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